여러분, 당신의 한계는 몇 번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영혼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당신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당신을 위축시키고,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당신의 약점을 파고드는 행동을 몇 번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훔쳐가고, 끝내 당신을 배신하는 그 행동들. 당신은 과연 몇 번까지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한계는, 그 숫자는 몇 번입니까? 어쩌면 이건 공평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단 한 번, 혹은 최대 3번이라고 답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숫자가 수백, 수천 번에 이른다는 것을 저 또한 고통스럽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잘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 섬세하고 고통스러운 주제가 대중에게 소비되면서 너무나 단순하고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은 독이야. 당장 도망쳐. 나르시시스트는 악마라고. 즉시 연락을 끊고 차단해.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독이 된다는 핑계로 사람을 버리려고 해. 어른스러운 관계를 감당할 줄도 모르고 가족과 결혼을 쉽게 파괴하려 들어 이런 극단적인 시선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은 또다시 길을 잃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자책하며 버텨온 사람들. 실제로 몸과 마음이 병들기까지 한 사람들. 그러다 마침내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모든 혼란을 설명해줄 나르시시스트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안개 속에 갇혀있던 것 같던 자신의 경험이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냐?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지. 어떻게 그런 문제로 가정을, 결혼을 깨뜨릴 수가 있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져봤어.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24시간 트라우마 상담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종종 관계는 상방과실이라는 편리한 말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건 내 탓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하면 고칠 수 있고 우리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아주 드문 경우이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치부해버리죠. 이는 사실상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부수고 망가뜨리며 살아도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이해해주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모든 것을 묵묵히 치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배신과 기만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수치심을 주며 현실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과 분노 폭발, 침묵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딱지를 붙이지 마. 당신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잖아.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걸 거야. 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까? 1년인가요? 10년? 아니면 50년? 당신의 한계는 몇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부모, 존경하는 직장 동료, 오랜 친구와 같이 우리가 가까이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은 정말이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동 너머에 있는 아주 작은 선량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매달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어떻게든 관계를 지켜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여기서 개선이란 결국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침묵시키고 그들의 수치심과 비난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다시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부서지고 망가진 관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현명한 조언이라는 것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집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고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용감하게 맞서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힘이 약할수록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큰 상처를 입으며 당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맥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나 독이 되는과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족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당이라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곁에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왜 관계가 달라질 수 없었는지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면서 안전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수년의 세월을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수많은 밤을 고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의해 상처받은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짓밟히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관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한 사람이 관계를 떠나거나 끝내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 끔찍한 행동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당신의 한계는 몇 번인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세상의 한계는 몇 번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몇 번이나 더 상처를 입어야 세상이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괜찮다고 말해줄까요? 아마도 그 숫자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관계는 해결될 수 있다. 용서가 항상 답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자신들의 이상적인 재단에 당신이 희생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정해진 숫자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느 날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속 무언가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꺼져버리는 느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인간과 관계는 위험 신호나 체크리스트 같은 것으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존재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 때로는 그 자아를 깊숙이 묻어두어야만 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거짓된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다시 해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조종적이며 일방적이고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그 명확한 렌즈는 당신이 진실을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이 여정에서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치유의 과정의 일부로서 당신 자신의 최고의 옹호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